탈무드 이야기, 모기의 기적 적진 침투. 다윗이 사울 왕의 진영에 몰래 잠입하여 자신의 결백왕을 죽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사울 왕의 천막. 왕의 옆에는 거인 장군 아브넬이 칼을 차고 호위하며 자고 있습니다. 다윗이 조용히 다가가 왕의 물병을 가져오려 하는데 아브넬이 잠결에 다리를 척 뻗어 다윗의 몸을 짓눌러 버립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깔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브넬이 깨어나면 즉시 처형당할 상황. 식은땀이 흐르는 정적. 그때 모기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날아와 아브넬의 다리를 따끔하게 뭅니다. 아브넬이 잠결에 따가워 하며 다리를 번쩍 들어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그 틈에 다윗은 빠져나와 왕의 물병을 챙겨 무사히 탈출합니다. 멀리서 진영을 바라보며 다윗이 중얼거립니다. 지긋지긋하던 모기가 나를 살릴 줄이야. 거미의 기적. 사울 왕의 추격.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에게 쫓기는 긴박한 상황.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다윗은 숨을 헐떡이며 도망칩니다. 막다른 길,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급히 몸을 숨깁니다. 추격대가 코앞까지 닥친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이 숨죽이고 있는데 입구에 큰 거미 한 마리가 내려와 부지런히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속으로 탄식합니다. 아이고, 하필이면 거미라니.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추격대장 도착. 동굴을 수색하려는데 입구에 촘촘히 쳐진 거미줄을 봅니다. 추격대장, 여긴 들어갈 필요 없다. 거미줄이 멀쩡한 걸 보니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어. 딴 곳으로 가자. 군대가 떠나고 다윗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찮은 거미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포도밭의 여우? 주제, 인생의 공술의 공수거, 과도한 욕심의 허무함. 배고픈 여우가 포도밭을 발견했지만 울타리 틈이 너무 좁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우는 3일 동안 굶어 몸을 홀쭉하게 만든 뒤 겨우 울타리를 통과합니다. 포도밭 안에서 실컷 포도를 먹고 배가 불렀지만 다시 나가려니 배가 너무 나와 틈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여우는 다시 3일을 굶어 홀쭉해진 뒤에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우는 포도밭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배고픈 건 똑같구나. 솔로몬 왕과 벌. 진정한 지혜는 하찮은 존재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겸손해. 지혜의 왕. 솔로몬의 명성을 시험하기 위해 시바의 여왕이 방문합니다. 여왕은 2개의 똑같은 꽃다발을 내놓는데 하나는 진짜 꽃이고 하나는 정교하게 만든 조화였습니다. 멀리서 눈으로만 보고 진짜 꽃을 맞춰보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도 구별이 어려워 난처해하던 찰나 창밖에서 작은 벌 한 마리가 날아와 진짜 꽃 위에 앉는 것을 발견합니다. 솔로몬은 벌이 앉은 꽃이 진짜라고 답하며 위기를 넘깁니다. 유대인의 재판. 진실은 하나인가? 아니면 여러 개인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돌로 쌓은 담장이 낮게 둘러진 마을. 사람들의 말소리보다 생각의 무게가 더 무겁던 시대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늘 찾게 되는 재판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그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다. 어느 날 2 사람이 그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2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웃이었고 그만큼 오래 마음속에 쌓인 오해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말했습니다. 먼저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말하시오. 나는 끼어들지 않겠소. 첫 번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노력도 있었고 기다림도 있었고 무시당했다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속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재판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 말이 옳소? 그 말 한마디에 첫 번째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마치 이미 재판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곧 2 번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2 번째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첫 번째 사람의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억울했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내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대로 옳았습니다. 재판관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대 말도 옳소. 그 순간 곁에 서 있던 제자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두 사람의 말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두 사람 모두 옳을 수 있습니까? 재판관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대 말도 옳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누가 이긴 것인지도 누가 진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이미 가장 중요한 판단을 끝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본 만큼만 말한다. 자신이 겪은 만큼만 진실이라 믿는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자리에서 옳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자리에서 옳다. 재판이란 누가 틀렸는지를 가르는 일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날 재판관은 승패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의 입장에서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 사람은 조용해졌습니다. 탈무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의 얼굴만을 가지지 않는다. 법은 필요하지만 법만으로는 사람을 다 담을 수 없다. 판결은 순식간에 내려질 수 있지만 이해는 시간과 경청이 필요하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수많은 재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누가 맞는지, 누가 틀렸는지를 너무 빨리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이야기는 묻고 있습니다.